평생 모은 돈 80만 원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1978년 겨울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박영자라는 28살 젊은 새댁이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와 6살 미영이 4살 진수를 키우며 월세 3,000원짜리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방이 얼마나 좁았는지 온 가족이 누우면 발끝이 서로 닿을 정도였습니다. 겨울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놓고 잠들어야 했지요. 영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에 올라 장작을 해서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팔아도 겨우 5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진수가 칭얼대면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쌀이 떨어지면 보리와 콩을 섞어서 죽을 끓여 먹어야 했어요. 집주인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올라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 아래층에서 다 들려.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조용히 하라는 건지요. 그러면서도 영자의 가슴 속에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영자는 밤마다 상상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빨래를 널 수 있고 비가 와도 새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사는 모습을요. 여보, 우리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글쎄, 이렇게 벌어서는 언제 모을지. 철수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금통에 넣었어요. 아이들이 과자 사달라고 해도 꼭 참게 하고 자신의 옷도 몇 년씩 똑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12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벌목장에서 큰일 하나 해냈다. 그 큰 소나무, 베기 어려워서 다들 포기했던 그 나무를 내가 혼자 3일 동안 매달려서 완전히 베어냈어. 정말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보너스를 팍 주셨어. 철수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 봐라. 50만 원이다. 영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50만 원. 그 시절 쌀 한 가마가 1만 원 하던 때였으니 엄청난 거금이었지요. 여보, 정말이에요? 이 돈이 정말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 30만 원까지 합치면 80만 원이야. 이제 우리도 집 한번 알아보자.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설렘이 온몸에 차올랐어요. 이튿날 부부는 버스비 200원이 아까워 이 시간을 걸어서 읍내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신형 부동산. 허름한 간판,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서 40대 중반의 중개인이 환한 웃음으로 맞았어요. 어서 오셔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8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딱 맞는 집이 있어요. 어제 막 나온 물건인데 진짜 대박집이에요. 중개인 이모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시골에서 온 순박한 부부를 보자마자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식 슬레이트 집이고 방 2개에 마루까지 있어요. 화장실은 물론 수세식이고 마당도 10평이나 돼요.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수세식 화장실이라니.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만 써봤는데 원래는 120만 원짜리인데 집주인이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서 80만 원에 드릴게요. 정말로 그런 집이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집은 금방 나가거든요. 오늘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급하게 몰아붙여서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집을 먼저 보고 계약하면 안 될까요? 아, 그게 문제예요. 집주인이 아직 짐 정리 중이라서 오늘은 볼 수 없어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라고요? 아, 믿지 못하시겠어요? 그럼 다른 분한테 드릴게요. 사실 어제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 아니에요. 계약하겠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작은 계약서를 쓰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80만 원 전부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꾹 찍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영자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큰 방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엄마? 미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마당도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더 이상 빚에는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에요. 계약한 지 일주일 뒤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여보, 저기 사람들이 살림을 들여놓고 있어요. 다른 가족이 이미 그 집에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왜 이러십니까? 무슨 소리요? 우린 이미 집주인한테 돈 다 주고 정식으로 들어왔어. 계약서도 있어요.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중개인이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팔아넘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장 부동산으로 가자. 하지만 신영 부동산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 어젯밤에 짐 싸서 도망갔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런 식으로. 영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집도 돈도 다 날렸는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그 절망감을 말이에요. 영자 부부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사기꾼은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습니다.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진수가 칭얼대도 눈물이 먼저 앞섰어요. 그때 옆집 정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흰쌀밥을 들고 와 있었어요. 영자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애들이 엄마 보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할머니,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할머니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돈이야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 그런데 네가 포기하면 누가 내 아이들을 돌봐? 집은 없어도 가족이 있잖니. 내 남편, 내 아이들. 그게 진짜 보물이야. 할머니, 얘야,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미영이의 작은 손이 영자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한마디에 영자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곁에 있네요. 그 순간부터 영자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은 거예요. 이튿날부터 영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장터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절대 속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1981년 봄, 영자는 새벽 장터에서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가씨, 늘 정직하게 장사하는 걸 지켜봤어.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마을에 땅 하나 있는데 헐값에 넘겨줄까 하는데 저희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전에 사기당한 일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면 돼. 우선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 갚으면 되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영자의 성실함을 보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몇 달 뒤 영자네 가족은 그 땅에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목수일을 배워서 손수지었어요. 영자야, 이 벽은 네가 직접 칠해봐. 정말요? 제가 칠해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집이잖아. 온 가족이 함께 집을 지었어요. 미영이와 진수도 작은 손으로 나무를 나르며 도왔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 집은 온 가족이 땀 흘려 지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진수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아가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 그 후로 영자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은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지요. 할머니가 처음에 집을 사려고 했을 때는 말이야, 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단다. 할머니, 그럼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집도 중요하지. 하지만 할머니가 그때 깨달은 건 말이야, 집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함께 울고 웃어준 가족이었다는 거야. 할머니는 그 사기꾼 아저씨가 미워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을 수 있었단다. 할머니가 만약 그때 쉽게 집을 샀다면 아마 가족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란다. 할머니는 손자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순이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 돈이야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할머니, 그럼 우리도 할머니의 보물이에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할머니의 가장 큰 보물이야. 손자들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은 것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준 건 돈도 집도 아닌 곁에 있어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해준 이웃들이 아니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첫 집을 사기당해 잃었지만 그 덕분에 평생 간직할 더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인생의 진짜 교훈을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한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따뜻한 이웃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선물보다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인생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추억이 머물길 바랍니다.